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변창훈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공공주도 3080 대책의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변창훈 장관이 이사 대책 발표 후에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 자, 이와 같이 밝혔는데요. 진짜 이거 좀 시장 흐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가 구체화가 되면 매수 심리 진정, 가격 안정 효과에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제 기대한다.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기대감을 지금 굉장히 크게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시장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 한번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집을 매매하려고 또는 전세 물건 얻으려고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 자, 이와 같은 말씀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아직 대책의 이제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라고 이제 전제하면서도 상당히 이르게 지금 시장의 판세를 예측하시는 것 같고요.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창훈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변창훈 장관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죠. 언제 공급할지 목표는 따로 없다. 언제 시기에 관한 문제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고요. 목표가 따로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있죠? 이사대책 면피용이다. 지금 국민을 눈속임 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변창훈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혜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었거든요. 자, 지금까지 나온 주택 공급 방안은 주로 나대지에 공공택지를 이제 지정해서 추진해 왔는데, 자, 이번에 나온 시가지 공급 방식은 익숙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제 변창훈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익숙치 않은데 어떻게 패스트 트랙을 한다라는 건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이 숫자만 보고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아직 명확한 게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난이 해결됐다고 볼 수도 없는 시기고요. 실제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향후 2, 3년 안에 이게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동안 자, 무주택자, 서민, 자, 요 분들 어디에서 거주를 해야 될까요? 지금 월세화가 점점 가중화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감을 못 갖고 있는 국민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에 대해서 간소화했다. 자, 그러면서 이사 대책에서 제시한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이익이 되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말만 하고 있어요. 말뿐이에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끔찍한 상황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스로가 너무 정부의 말만 믿고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내 집이 아닌 내 명의의 소유가 아닌 집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 대책 공급 쇼크라고는 했지만 자, 시장의 반응은 아직까지 쇼크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자,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공급 발표가 이 정상적이라고 이제 판단하기에는 좀 아직까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좀 믿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구체화가 되고 사업 그러니까 속도가 진전된 이후에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생활은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적인 부분이 지금 당장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단기적인 대책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또 면피성 또 정책적으로 지금 좀 발표를 하지 않았나. 지금 다음 대통령,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라든가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머리가 지진이 날 것 같습니다.
변창훈 국토교통부 장관 참 인상 좋고요. 이미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 이미지 좋으신 이 변창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이사대책 후보지 조만간 발표한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 안정화, 본격화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는 주택시장의 수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급 숫자에만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지금 뭐 건설사가 이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두세요. 민간 건설사에서 과연 이 공공에서 주도하겠다라면서 이 제안을 받고 그래 이거 같이 하면 괜찮겠다. 그러면서 덥석 뭔가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민간 건설사 과연 생각들은 어떨까? 그와 관련돼서 좀 이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공급 대책은 이렇게 굉장히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거는 지금 당장 이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숫자 자체가. 그러면 앞으로 한 최소한 5년 이후, 또는 7, 8년, 10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 그 막연한 기대감에 또 우리가 그 기대를 걸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 자, 그러다가 보면은 진짜, 또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요, 제가 부동산 업계에도 종사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분들, 각지에서 교류하시는 분들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알만한 지역들, 대부분 지역들, 관찰,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기관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 그리고 현지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 자, 분위기를 듣다 보면은 가격이 지금,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심상치 않거나 더 올라간 지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2월에도 서울 아파트가 굳건하다.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단독 연립주택은 주춤하고 있다. 주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공공시행,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으로 이제 진행되는 이 주택들은, 이사대책 이후에 취득하는 사람들, 현금 청산, 불가피하다. 법률적 조건 다 맞췄다. 끝냈다. 문제 없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살다가 개발이 되면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 부동산이라면은요, 다양한, 군이 있어요. 주택이라고 하면은, 단독주택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상가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호하는 거는 대부분,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져 있고, 기반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진,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선호를 하는데요. 자, 아파트는 이 단독이나 연립주택과, 달리, 이 1월에 이어 1.6% 상승을 했고요. 단독은 0.32%, 연립은 0.65% 오르면서 이 오름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와 이 단독 연립은 지금 좀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사 대책 이후에 이제 현금 청산에 이제 매수세가 감소된 단독 연립만 두고 보면 사실 거래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오름폭이 축소가 된 거고요. 자, 그에 반사 이익을 받은 이 재건축 좀 고가 아파트 단지, 고가 지역들 있잖아요. 자, 그런 지역에 이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 오히려 상승을 하고, 또 이 역세권, 수도권에서도 역세권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1일 KB 국민은행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월간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서 서울의 지난달 아파트 가격은 1.6% 올라서 1월과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게 지금 안정화가 되는 상황일까?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지난해 9월 2%를 찍은 이후 매월 상승폭을 0.72에서 1.54%로 줄였던 서울 아파트 값은 새해 들어 반등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단독주택이나 연립이 하락하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상승폭이 줄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예고한 이사 대책에서 이제 상승세가 유지된 아파트와는 달리 일단 상대적으로 단독이나 연립주택이 상승폭이 좀 줄었다. 공공주도 개발사업주는 이제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감소한 것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른다. 그래서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0.87% 상승을 한다. 자, 요번에 이제 3기 신도시 그 택지 개발 보상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토지 가격 뭐 상승이 되게 되면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뉴스에서 살펴봤었죠. 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도 주변 시세의 90%까지 분양가를 상승시키겠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전 분양가, 10년 전 분양가, 그리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분양가는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 강남권에 원베일리라는 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자, 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관리할 때보다도 이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지금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하는 거 보면 분양가가 또 만만치 않게 집값 못지않게 굉장히 비싼 단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시지가 뭐 이제 공주가 현실화 로드맵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분양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기보다는 상승한다라는 포커스에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일을 하시면 임금이라는 게 사실 하락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요 건설사도 마찬가지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고용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자재도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다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0.87% 이제 올렸고요. 자,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6개월마다 이제 변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국토부에서도 노무비 인상, 자, 이로 인한 간접 공사비 상승 등을 이제 고려했다. 하여튼 링크를 좀 걸어 드릴게요. 뭐 상승액으로 본다 그러면 뭐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뭐 방송이라든가 언론에 계속적으로 이제 얼굴을 비추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책은 내놨는데 초조한 거죠. 집값 잡혀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시장이 만만치가 않죠. 자, 이사 대책 한 달, 시장은 관망, 정부만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금 거래를 할 수 없게끔 굉장히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정책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선거철에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큰 선거가 있는데, 지금 부동산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누군가에게는 불리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펼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게 먹히지를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정부는 이사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 참여 독려를 한 바 있다. 국토부 민간 건설사가 땅을 모아오면, 누가 모아와요? 민간 건설사가 땅을 모아오면 공공과 함께 개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아니, 땅을 어렵게 만들어 왔는데 왜 공공하고 하겠냐고요, 민간 건설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형 건설 업체인 A사 관계자는, 자, 이게 건설사의 대부분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서울 내 도시 정비 사업에는 다들 관심이 많지만 이사 대책을 통한 도심 내 공급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 토지주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 형태를 원하니 개발권을 공공에 넘겨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자, 조합에서도 반대할 게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이 도심 속의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이 경험이 많고 잘 알고 있는 이 대형 건설사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여져요. 땅을 어렵게 민간 건설사가 모아왔는데 공공하고 같이 하자? 자, 그런 건설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는 어디까지나 그냥 저의 개인적인 또 생각이기도 하니까요. 뭐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른 집값 지자체 취득세 주머니 배불렸다. 진짜 집값 상승하면서요, 양도세, 국세로 빠져나가죠. 취득세는 이 지방세예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걷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역대급 부동산 가격 폭등에 각 지방자치단체 주머니가 두둑해졌고요. 뭐 국세도 이제 풍부해졌죠. 그리고 지금 세금을 또 많이 걷어야 돼요. 또 돈을 많이 푼다고 하잖아요. 그 돈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자, 그 일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부동산에서 나올 것 같고요. 자, 부동산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가 역대 최고치인 30조에 달했다.
부동산을 사도 부동산을 매도해도 자 일단 지방세로 국세로 이제 다 가져가는 상황이고요. 집값이 폭등을 했지만 지금 세금 굉장히 강화 또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개인이 전부 다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요. 취득세 폭증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패닉바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자, 부동산 세금 폭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서민 주거비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세금이 올라가면 이 세금 분명히 어디론가 전가되겠죠. 그게 이제 매매가나 아니면 보증금에 전가시킨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도 세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제 내년에는 더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요 세금 자, 올라가게 되면 하여튼 이 전월세 가격 진짜 경험하지 못한 이 또 전월세 시장을 또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리가 났죠. 집값도 올라가고 전세, 월세 뭐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예요. 지금 세종시 모 아파트 전세 4억에서 7억 5천 폭등. 자, 이사 오는 인구는 해마다 줄고 떠나는 인구는 점차 늘고 있다. 자, 늘어나는 이유 뭘까요? 주거비 때문에 이제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밀리는 사람들, 인근의 대전이라든가 충청권으로 이제 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혼부부 등 이제 높은 집값 장벽에 막혀서 자, 인근 도시로 이제 간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대전, 한참 뜨거웠다가 좀 잠잠했는데 세종이 막 폭등을 해버리니까 이 대전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렴한 상황으로 또 비춰지는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사례 같은 게 좀 나와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천도론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지금 상승을 할 것 같고, 자, 천도론 나오면서 폭등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전세는 품귀 현상이라 차라리 세종시를 떠날 것을 결정을 내렸다. 자, 특히 이제 공무원들은 그래도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로 구입 문턱이 비교적 낮지만, 자,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얼마 있지도 않은 아파트 매매 물량을 두고 싸운다. 이런 현상들이 올 하반기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저번 달에 청약 전쟁터 세종시 분양 경쟁률 2100대 1. 뭐 경이로운 경쟁률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강력 규제로 인해 수요보다 공급이 크게 부족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올해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등을 본격 추진키로 하는 등 도시 인프라가 속속 갖춰지는 것도 집값 상승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급은 줄고 있는데 사람은 그쪽에 가게끔 만들어 놓고 자, 그리고 나서 대형 호재를 터뜨립니다. 집값이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죠. 앞서 기사에 봤듯이 그 공무원들은 특별 공급으로 인해서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주택 공급난에 조금 그래도 주택을 그러니까 소유할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좀 괜찮다라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한 그 일반 시민이 있었는데, 자, 세종서 불과 30분 거리 이전기관도 특공, 그래서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세종시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반면 세종시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이전한 그 중앙행정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까지 주택 특별 공급 혜택을 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세종시에 진짜 공무원들 특별 공급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세종시로 내려가거나 또는 세종시와 관련해서 이 특별 공급을 받은 사람들 지금 다 부자 됐잖아요. 세종시에 아파트 거래하는 거 거기부터 좀 단속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그 지역은 가격 올라가고 호재 터지고 사람은 박 터지고, 자,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또 이 특별 공급 물량 또 이 소외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전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 충청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집 사지 마라 하지만 사실 저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월세 전세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특별공급 일반인한테 좀 풀어주고요. 지금 왜 공무원들한테 왜 주택을 또 취득할 수 있게끔 저렇게 특별 혜택을 주냐고요. 그러니까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주택 공급 숫자에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게 당장 공급되기에는 넘어야 할 난관도 굉장히 많고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린다. 자, 그런데 이 주택 수급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에 관한 부분은 이게 단기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대책이 나와도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너무 이 숫자에 반응하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돼요.